잘 보이나요? 아이고, 좋습니다. 잘 찍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퀴즈 온 더블로 취업의 신편에 출연했던 저희 한국 야쿠르트를 다니고 있는 교육팀에서 근무 중인 황인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관심 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한국 야쿠르트는 예전에는 발효회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종합유통 기업으로 해서 이제 매일매일 배송하는 이제 유산균뿐만 아니라 뭐 샴푸나라던가 뭐 또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생리라던가 그리고 면도기까지도 취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이 스펙을 평가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토익 몇 점이 넘어야 되고 그런 기업은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기업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나는 굳이 갈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었던 기업이 유통기업이었는데 유통기업들이 그리고 이거 보지 않는 회사 그리고 지방에도 사람을 뽑는 회사 그러면 내가 붙겠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자소서 어떻게 쓰냐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거는 기업 분석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유퀴즈에서도 알려주셨다시피 한 기업의 신년사는 다 읽었고요. 그런 신년사를 다 읽고 기업 분석을 면밀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였냐면 저는 신입사원 입장에서 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했던 게 저는 제 오너의 눈높이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나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 회사의 회장이라면 다음 스텝은 뭘로 생각하고 있을까를 그때 당시부터 썼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트를 4년 동안 일했고 백화점에서 4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랑 보는 눈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CEO 정도는 아니지만 한 부서의 부서장 눈높이는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썼던 게 그러면 스펙은 제껴두고 자소서를 봤을 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이 4년 동안 일했던 마트에서 친절 사원상까지 받았는데 서류에서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에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압박 면접을 통해서 제가 떨어졌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떨어졌을 때는 진짜 멘탈이 진짜 붕괴가 오죠. 사실 많은 친구들이 붕괴가 올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멘탈 붕괴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 서울에서 부산을 올 때 한 대전까지만 힘듭니다. 대전까지 떨어졌구나. 1시간 정도.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 노래를 제가 진짜 한 20번 반복해서 듣고 옵니다. 이 순간도 내가 스토리가 되겠지. 다음에 이런 스토리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걸 머릿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뭐 공부해라는 소리는 잘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뭐 인성교육을 아마 제일 중요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인사 잘해라. 누구한테 밝게 항상 잘 대해라. 그 두 가지만 가르쳐 주셨고 제 별명이 어릴 때 항박사였습니다. 지금도 핸드폰 저장을 항박사라고 저장하셨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엄청 칭찬을 잘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들어주는 걸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식당 일을 하셨는데 9시부터 한 4시까지 일을 하시고 집에 오시면 제가 학원 마치고 오는 시간에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설거지 하시면서 아니면 뭐 마늘이나 양파 까시면서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물어보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칭찬해 주셨고 그랬더니 제가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상장 받고 오면 버스에 내려서 정류장에 집에 올라갈 때까지 항상 이렇게 상장 들고 항상 들고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받는 걸 좋아했고 근데 그 칭찬받는 걸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랬던 게 누구보다 좀 밝은 사람으로 컸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수능 끝나고 5명이서 마트를 처음 아르바이트를 갔었는데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에서 입구에서 그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부터 9시부터 7시까지 교육받을 때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근데 그걸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첫날에 딱 9시에 근무를 쓰는데 사람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제발 시간 좀 빨리 가라. 7시에 딱 끝나니까 5명 중에 저만 불렀습니다. 담당자가 일을 너무 못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얼굴이 거의 죽상이었습니다. 죽상. 그러니까 누가 보다 앞에 서 있는 분이 죽상이라서 집에 가라. 그냥. 근데 제가 어떤 자신감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소매를 잡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돈이 필요한데 3개월만 저한테 여기서 시간을 좀 주시면 진짜 변해오겠습니다. 3개월은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3주 줄 테니까 여기서 잘 빨리 변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잘린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집에 가서 진짜 항상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거울 차창 밖에 거의 제 얼굴이 보이면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은 마트 보내놨더니 미친놈인지 알고 맨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인사하고, 그리고 뭐 맨날 저녁 잘 때마다 무전 들고 막 무전 있는 척 안녕하세요 고객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어머님은 진짜 지금 얘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 마트에서 주는 친절 사원상을 딱 한 명에게 주는, 요즘에 킹드랜드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나 씨처럼 받았던 그 상을 제가 받게 됩니다. 철업아이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이가 30대, 40대 됐을 때 그 일을 대하는 습관들이 똑같이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 편의점을 이해하든 간에 누가 뭐 동전 던지면 기분 나쁘게 왜 던져?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편의점에서 뭔가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왜 구성을 이렇게, 쇼케이스는 왜 이렇게 구성하지? 그럼 그래도 내가 어제보다는 좀 더 많이 팔아야지. 내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백화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투잡, 쓰리잡 뛸 때는 그다음에 주점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주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 뭐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 그리고 축구장 관리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쓰리잡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만두를 빨리 알았습니다. 제가 매년 1년마다 버킷리스트를 했습니다. 매년 1년마다 버킷리스트를 들고 10년 단위로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올해 제가 썼던 것 중에 이제 10개 중에 뭐 1개, 2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있죠. 거기를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제가 꼭 그런 목표를 적는 이유가 사람의 삶은 저를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화 같은 삶,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지는 마음으로 했던 게 22살 때부터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매년 처음에 했던 게 장학금 타기가 목표였고, 장학금을 타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올해는 또 썼던 게 세바시, 그리고 구독자 1만 명 만들기, 홈쇼핑 4사 출연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홈쇼핑 제가 2사까지는 출연했습니다. 뭐 GS나 NS랑 쓰니까 이루어집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것들은 점들이 다 연결되면 선이 됩니다. 선이 되면 면이 되겠죠. 면이 되면 자기는 그 안에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정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뭐라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대학생 친구들한테 하는 말 중에, 진짜 대학을 그냥 보내는 친구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나이에 대한 경험치를 0으로 먹는 친구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밖으로 나가서 뭐라도 해라, 뭐라도 해도 좋으니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빨리 좀 느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이 중요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 대학의 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벽하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대학을 가야지? 내가 대학을 못 가면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내가 좋은 데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속에 자신만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저는 대학에서 누구보다 빨리 찾았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진짜 빨리 알았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서 충분히 제 그 바운드리 안에 최고의 제 스스로의 대학을 만들었거든요. 이 대학은. 그랬던 게 누구보다도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의 삶을 아이들에게 투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아이도 이렇게 키워야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놀이터에 가면 막 이렇게, 저도 이제 키즈 카페를 가거든요. 애가 있기 때문에. 근데 키즈 카페에 가면 아이가 걷는 아이인데 아이를 걷게 하지 않고 엄마가 아빠가 안아서 그 아이가 재밌을 거라고 해서 그 놀이기구에 놔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가려고 하면 충분히 뒤에서 그냥 잡아주고 안전장치만 해주면 되지, 어이구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지, 안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 방식으로 크는 친구들은 30대 때는 분명 자립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면접장에도 면접을 보는 순간에도 부모님 데리고 오는 친구도 있다고. 제가 취업 강연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취업 박람회 가면 부모님이랑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부모님 옆에 있습니다. 다 보면. 그런 친구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아기들 삶도 있고 아이의 삶도 있고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하는 거지. 뭐 도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길을 애써 잡아주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